집을 아들에게 넘긴 날 내 인생도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1년 뒤 그 집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나는 울었다. 박용수는 그날 아침 유난히 햇살이 따스하다고 느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날도 드물었다. 퇴직한 지 벌써 5년째, 교단에서 35년을 보낸 그에게 남은 것은 이 집 한 채뿐이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2층짜리 작은 집이지만 그에게는 평생의 땀과 눈물이 스며있는 공간이었다. 아내와 함께 벽지를 바르고 마당에 감나무를 심고 아들 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대문에 이름표를 달았던 그 집. 하지만 오늘 그는 그 집의 명의를 아들에게 넘기기로 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 진우는 4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에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다. 옆에 앉은 며느리 수진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용수는 도장을 찍으며 미소 지었다. 뭐, 내 피부치인데 뭘. 너희가 잘 살면 그게 내 행복이지. 구청에서 돌아오는 길, 진우는 용수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좋은 데 가시죠.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고깃집에 앉았다. 손자 민준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장난을 쳤고 용수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생각했다. 그래, 이제 내 역할은 다 한 거야. 이제는 편히 살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명예 이전을 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용수가 마당에서 감나무 가지를 다듬고 있을 때 며느리 수진이 창문을 열고 말했다. 아버님, 잠깐 올라오실래요? 거실에는 진우와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설계도 같은 것이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 사실은요, 진우가 말을 꺼냈다. 민준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잖아요. 방이 하나 더 필요해서요. 아버지, 방을 좀 줄이면 어떨까 해서요. 용수는 잠시 멍하니 설계도를 바라봤다. 자신이 30년 넘게 쓰던 방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나야 침대 하나면 되니까. 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사는 일주일 만에 끝났다. 용수의 방은 정말로 절반이 되었고 책장과 옷장은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그래도 용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손자를 위한 일인데 뭐. 하지만 며칠 후 수진이 또다시 그를 불렀다. 아버님, 죄송한데요. 제 친정 엄마가 수술하셔서 한동안 여기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잠깐만 친구분 댁에 계시면 안 될까요? 용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다. 얼마나? 1-2달 정도요? 죄송해요, 아버님. 진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용수는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 그는 이 집에서 홀로 아들을 키웠고 퇴직 후에는 이 집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이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 방해가 되는 짐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옷장을 열고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옷 몇 벌과 오래된 책 몇 권을 챙겼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진우가 고개를 돌렸다. 아, 친구 집에 좀 다녀올게. 아,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진우는 다시 화면을 향했다.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용수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5월의 저녁 공기는 선선했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동네를 떠나지 않았다. 30년을 산 곳이니까. 친구 집에 갈 수도 없었다. 민망했다. 대신 그는 골목 끝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갔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단칸방이었다. 보증금 300에 월세 20.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겨우 구한 공간이었다. 방은 좁았다. 싱크대와 화장실이 붙어 있고 창문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6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지만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일어섰다.
울어봤자 뭐가 달라지나. 그래도 살아야지. 다음 날부터 용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근처 신문 대리점에서 신문을 받아 동네 곳곳에 돌렸다. 한 부에 100원. 하루에 3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다. 점심 후에는 동네 공원으로 갔다. 거기에는 항상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용수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한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얘야, 혹시 글 배우고 싶니?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학원비가 없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공짜로 가르쳐 줄게.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다. 1명, 2명 소문이 나면서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용수는 공원 벤치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간단한 산수를 가르쳤다. 부모들은 고마워하며 간식을 건넸고 용수는 그것을 사양하지 않았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용수는 가끔 옛집 앞을 지나갔다. 대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 어느 날 공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낯익은 얼굴이 다가왔다. 용수 씨, 이게 얼마만인가요? 정은자였다. 65세의 그녀는 용수보다 4살 아래로 같은 동네에서 30년을 살아온 이웃이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자식 둘을 키운 강인한 여성이었다. 은자 씨, 오랜만이네요. 소문 들었어요. 용수 씨가 단칸방에서 산다면서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용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한테 방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해서요. 은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용수 씨는 참 착하네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그날 이후로 은자는 자주 공원에 나타났다. 아이들에게 과일을 사다 주고 용수에게는 도시락을 건넸다. 혼자 사는 사람끼리 도와야죠. 용수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은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자는 용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용수 씨, 기억하세요? 제 큰애가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해서 걱정했었잖아요. 그때 용수 씨가 무료로 과외를 해주셨죠. 아, 그랬나요? 까먹었네요. 저는 안 까먹었어요. 덕분에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고요. 용수는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용수 씨한테 빚진 기분이에요. 그때 갚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수는 고개를 저었다. 은자 씨, 그건 빚이 아니에요. 그냥 이웃끼리 도운 거죠. 겨울이 왔다. 용수의 단칸방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잠을 청했지만 새벽이면 추위에 깨곤 했다. 어느 날 은자가 전기장판을 들고 찾아왔다. 이거 쓰세요. 우리 집에 남는 거예요. 은자 씨, 이러지 마세요. 제가 패 끼치잖아요. 패는 무슨. 얼어 죽으려고요? 은자는 강제로 전기장판을 깔아주고 돌아갔다. 그날 밤 용수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사람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구나. 새해가 밝았다. 용수는 여전히 신문을 돌리고 공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은자와의 대화, 이웃들의 인사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용수는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진우를 마주쳤다. 아버지.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장 보러 왔지. 너는? 저도 장 보러.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는? 저도요. 아버지, 그런데 진우는 말을 멈췄다. 용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미안함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야, 너 잘 살고 있으면 돼. 그게 아빠가 원하는 거야. 아버지 가봐. 며느리 기다리겠다. 용수는 돌아서서 걸었다. 뒤에서 진우가 뭔가 말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이 피고 공원은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용수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은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봤다. 용수 씨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용수 씨 옛집 말이에요. 용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 집이 왜요? 며칠 전에 매물로 나왔더라고요. 뭐라고요? 용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우로 은자를 바라봤다. 제 아들이 부동산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용수 씨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한다더군요. 용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이었고 추억이었고 아내와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제가 샀어요. 네. 용수 씨 집 제가 샀어요. 용수는 멍하니 은자를 바라봤다. 은자 씨 무슨 소리예요? 그 집이 얼마인데 용수 씨가 30년 전에 제 애를 살렸어요.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제가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잘 커서 저한테 돈을 보내줘요. 그 돈으로 용수 씨 집을 샀어요. 은자 씨 집은 원래 주인한테 돌아가야 해요. 용수 씨 집으로 돌아가세요. 며칠 후 용수는 단칸방에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다. 그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익숙한 길이었다. 30년을 걸었던 길. 그리고 1년 만에 그는 다시 그 집 앞에 섰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은자가 현관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용수 씨 어서 오세요. 집에. 용수는 대문을 들어서며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그는 마당에 앉아 감나무를 올려다봤다.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은자 씨, 어떻게 이런 일을 용수 씨가 30년 전에 제게 해준 일이에요. 저는 그냥 돌려드린 거예요. 용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용수 씨가 제게 준 선물이 더 컸어요. 그때 제 애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은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용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익숙한 천장, 익숙한 벽, 익숙한 창문.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난 1년은 길고도 짧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얻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피로 이어진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를. 며칠 후 진우가 찾아왔다. 그는 대문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용수가 문을 열었다. 아버지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용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제 가족만 생각했어요. 진우야. 네. 괜찮아. 아빠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울지 마. 너도 아빠야. 내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 아빠는 이해해. 하지만 진우야, 사람은 각자의 인생이 있어. 아빠는 이제 아빠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인생을 잘 살아. 그게 아빠가 바라는 거야. 진우는 한동안 대문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용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잘 살아라, 아들아. 그날 밤 용수는 은자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은자 씨 정말 고마워요. 이제 그만해요, 용수 씨.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래도 용수 씨,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돈도 집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 용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사람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수 씨가 30년 전에 제게 마음을 줬으니까 저도 이제 마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별을 바라봤다. 그리고 용수는 조용히 웃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온한 순간은 처음이었다. 이튿날 아침 용수는 일찍 일어나 마당의 감나무를 손질했다. 가지를 다듬고 낙엽을 쓸고 흙을 고르게 펴주었다. 그러고 나서 공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선생님. 아이들은 용수를 둘러싸며 웃었다. 용수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애들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 아니? 돈이요. 한 아이가 외쳤다. 용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사람이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직 이해하기엔 어린 나이였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하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끝내기를 찾아온다는 것을. 용수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앉았다. 햇살이 벽을 따라 천천히 내려앉았다. 감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에. 그날 저녁 은자가 저녁 식사를 하자며 그를 불렀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흐르고 있었다. 은자 씨, 앞으로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용수가 물었다.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래도 용수 씨,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혼자는 외로우니까. 용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았다. 용수는 여전히 공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은자는 여전히 그 옆을 지켰다. 그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선생님 부부로 불렸다. 실제로 부부는 아니었지만 누구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건 그들이 서로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용수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아내와의 결혼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의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그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사진첩을 덮었다. 과거는 아름다웠지만 그것에 매달릴 수는 없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은자가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은자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흙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 그리고 용수는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해가 저물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용수와 은자는 마당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통하고 있었다. 69년을 살아온 용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였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진심으로 맺어진 인연은 끝내기를 찾아온다. 그리고 그 인연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